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법원, 경찰, 검찰, 그리고 지금 기업의 노조까지 말이죠. 그야말로 이게 참 상당히 좌경화가 되어 있고 이념화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얼마나 이제 편향이 됐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그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했던 지기현 부장판사님이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2차 이제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제 공판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기일이죠. 두 번째 열렸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말이죠. 검찰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자료 있죠. 물론 이제 공수처에서 다 준비한 거죠. 또 검찰에서 준비한 것도 있을 거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투명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완전히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대부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말이죠.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국민들의 감정상, 정서상,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기현 부장님 판사는 그런 모든 상황, 모든 이런 거 보질 않고 말이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모호할 때는, 피의자에게 이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그 종판 기일 때 한 4가지 정도 문제점이 부각이 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께서는 검찰 측에 말이죠. 지금까지 검찰 당신들이 제출한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아주 경위를 명확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증거가 출처가 어디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밝히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증거의 수집의 적법성,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받았는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이제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조치를 두고 말이죠. 검찰이 공소 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우선 한번 결론을 내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판은요, 공소 기각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일단 드는데요. 자, 두 번째로,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말이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사실 표시를 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금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3월 7일 날 말이죠. 구속영장 취소할 때, 취소 결정을 할 때 지적했던 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 공수처가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으면 이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비판을 했느냐면은 증거가 말이죠. 검찰과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검찰이
내란죄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 좀 추상적이다, 정확한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런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것이죠. 이 증거 자료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대한 범죄 사실을 뒷받침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현 부장판사의 발언은 말이죠, 사실은 공소 사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인정을 못하겠다, 뭐 그런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그 증거를 보강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후에 그 재판 향방에 대해서 중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말이죠. 증거 수집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공소처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들이 제출한 증거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적법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말이죠,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당성 논란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에 관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막 대통령 관저에 말이죠, 3, 4천 명의 병력이 동원해서 말이죠, 잡범도 아니고 막 체포하러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자본 파장, 반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그래야 말이죠, 국격이 회복이 되겠죠.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재판 공판은 말이죠, 증거조사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이걸 봤을 때 검찰과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공판을 진행하는 지현 판사에게 말이죠, 우리 열렬한 성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여론에 의해서 인민재판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재판에 이제 향배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소 기각될 확률이 99.9%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제 기각이 결정이 됐죠. 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부분이냐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대국민 담화, 그런 것인데요. 일단 그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논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결정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